취업, 이직 준비하는 20, 30대 분들 꼭 보세요. 이걸 알고 가야 현타 안 옵니다. 첫 번째 직장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두 번째 회사도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대학교 후배들이 대기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년 다니면 월급을 500만 원씩 다 받는 줄 알고 성과급 빵빵 터지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첫째, 대기업 평범한 직장인의 연봉, 둘째, 대기업의 현실, 셋째, 성과급 많은 회사 특징, 이런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니 도움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입사 첫 해 세후 월급입니다. 225만 6천 원. 기업마다 월급 주는 방식이 다른데 제가 다니던 곳은 연봉을 14로 나눠서 월급을 주고 나머지 두 번은 설과 추석에 한 번씩 지급해줬습니다. 세금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면 연봉은 대략 3,600만 원, 그리고 2013년 월급 246만 3천 원, 연봉은 4,100만 원, 그리고 2015년에 이직을 했고 2017년 대리를 진급하고 연봉 4,900만 원, 2018년 5,050만 원, 19년 5,310만 원, 20년 5,480만 원, 21년 5,730만 원, 22년 책임 진급했고 연봉 6,300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2022년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 연봉은 4,600만 원입니다. 추가로 개인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성과급이 약 300만 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 외에 매년 주는 현금성 복지는 복지 포인트 1년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11년째 다니고 있는데 세금 떼면 아직도 월급 500만 원 못 넘습니다. 대기업은 연봉이 갑자기 10%, 20%씩 오르지 않고 경쟁 기업들끼리 서로 눈치 보면서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합니다. 특별한 산업군이 아니라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몇몇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월급 한 번 더 나오는 정도입니다. 성과급이 잘 나오는 회사의 특징은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연봉을 숨김없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기업의 현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아무도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 선배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후배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긴 하네요. 첫째, 연봉 상승률은 기대하지 말자. 둘째, 연봉 협상 따윈 없다. 셋째, 퇴사자 정말 많음. 연봉 상승률 대부분 2에서 4%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만 겨우 상쇄하는 수준이죠. 실질 임금 상승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진급할 때 10% 정도 점프하는데 이마저도 최근에는 수평적 문화 정착이라는 명분으로 직급을 2개에서 3개로 줄인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연봉이 점프하는 횟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죠. 조금이라도 연봉 상승률이 높은 곳을 가고 싶다면 신입사원 초봉만 보지 말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직급별 평균 연봉을 보고 상승률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봉 협상, 스포츠 기사에서 많이 보셨던 단어죠. 대기업 직장인에게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통보죠. 올해는 평가 B 기준 2.5% 상승, 이런 식이죠. 참고로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개인 평가는 S, A, B, C, D로 구분이 되고 B가 평균입니다. 임직원의 약 80%는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는 B 상승률의 2배, A는 B 상승률의 1.5배, 이런 식으로 연봉 상승률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자, 정말 많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는 힘들게 들어가서 왜 퇴사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미 한번 이직을 했고 지금 다니는 회사 동기들 중 70%는 퇴사했습니다. 이유는 사람 스트레스, 업종의 성장성 부족, 연봉 불만, 지역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가 여기보다는 좋겠지 라는 환상 살짝 작용하죠. 그중 사람 스트레스, 이건 정말 답이 없는데 만약 사람 스트레스 외에 다른 조건에 만족한다면 이직하기 전에 부서 이동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직하는 동기들도 있는데 극소수 기업을 제외하고는 연봉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퇴사, 이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 계속 다니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성과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의 연봉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연소득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회사 영업이익이 좋고 현금 이름이 좋다면 자연스럽게 성과급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업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극소수입니다. 정말 유명한 기업 외에는 기사도 잘 안 뜨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성과급을 많이 주는 숨겨진 기업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 상황에 영향을 적게 받고 단순한 사업을 하는 독과점 기업이어야 됩니다. 둘째,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 셋째, 직원 수가 적은 기업. 경기 상황에 따라 사업 성과가 들쑥날쑥하면 올해 돈 조금 벌었다고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줄 수 없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또 사업이 단순하다는 것은 큰 투자가 필요 없죠. 그리고 독과점 기업은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높게 유지할 수 있고 현금 흐름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수가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1인당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많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성과급을 많이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보세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화학 분야에서 이런 회사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월급만 공개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저 같은 직장인이나 사회 초년생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담아봤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름 들어본 대기업 계약 연봉은 다 비슷합니다. 사람 좋고 성장하는 곳이라면 몇백 더 받자고 이직하지 마세요. 성과급 잘 주는 회사 기준을 기억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